안녕하세요. 성산개미TV입니다. 자, 1월 3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HLB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잘 해주었죠. 자, 오전에 알려드린 대로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관한 승인 기대감이 좀 있죠. 사실 예전에도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다가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밀렸는데 이제 조금 승인 기대감이 있음으로 인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반등은 사실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강조하던 주봉에서 추세를 전환해주거나 턴해줄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모든 주식엔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러한 주포들이 과연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 급등했다고 해서 내일 또 연달아 급등할지, 또는 오늘 다 내일 정도는 하루 또 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주식의 음봉과 양봉을 그렸을 때 지켜줘야 될 자리,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 HLB의 수급 먼저 살펴보면 사실 외국인들이 잘 사모았다가 말일날 좀 빠져나가는데, 오늘은 HLB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가 있었고, 기관들이 잘 모아가다가 지금 3거래 일제 매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사모펀드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을 봐도 역시나 이렇게 보시면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긴 하지만 개인이나 기관들 이런 부분에서 매도세가 있고, 사모펀드는 꾸준히 매도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루하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보다는 전체적으로 추세를 이해할 필요가 굉장히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제 전 영상에도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이 지켜줘야 될 자리들, 이런 걸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주식의 주포가 외국인 기관일 수도 있고 개인 세력일 수도 있고 다 우리가 모르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주식을 지켜주는 자리, 매집하는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HLB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밀린 적이 있어요. HLB에 좀 안 좋은 이슈로 밀렸을 때 가격이 거의 저번 달에 저점이죠. 31,850원 이럴 때까지 밀려 있다가, 자, 깨지 않아야 될 60개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봉에서 보면 제가 이제 추세 전환과 턴을 주봉에서 보는데, 모두선에 돌파한 척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 날짜로다가 오주선의 가격이 35,000원대가 되는데 일단 이쁘게 올려놨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일부터 바로바로 급등해 주거나 뭐 20주선까지 가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 가게 된다 하더라도 이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5주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죠. 자, 5주선의 가격이 35,000원대고 내가 HLB를 신규로 진입할 거야. 그러면 35,00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HLB 같은 경우에 단 한 번도 21선을 돌파 안착한 적이 없죠. 예전에도 이렇게 길게 행보하다가 급등하고 떨어진 이후에 단 한 번도 21선, 즉 우리가 생명선으로 잘 알려진 21선 돌파 안착한 적이 없는데, 오늘 깨끗하게 21선 완벽하게 돌파해줬죠. 이 얘기는 내일부터라도 21선 밑으로 깨지 않는 게 중요한 얘기가 되고, 그 자리는 주봉에서 5주선의 자리가 되죠. 보통 우리가 주식을 이해할 때 뉴스나 기사들도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봉은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주고, 주봉은 이 주식이 추세를 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봉에서 주식이 턴했을 때가 바로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일봉에서 이런 걸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 됩니다. 따라서 일봉에서 매수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쫓아가서 하거나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음봉이 떨어지는 자리가 중요한데, 월봉에서 이렇게 60개선을 지켜주고 주봉에서 자 턴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 어디서 사지? 그럼 오늘 같은 날 쫓아가 사지 말고, 물론 오늘 못 샀는데 내일부터 날아가기 시작하면 방법은 없지만, 내일 같은 날 21선을 잘 지켜주는 자리가 생기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241선 장기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간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241선까지는 좀 땡겼다가 돌아나갈 수 있는, 즉 주식이라는 게 항상 어디까지만 떨어지지 않고 어디까지만은 올라가지만 않듯이 241선을 기준으로 주식이 많이 무너지게 되면 한번 땡겼다가 올라갔다가 땡겼다가 돌파, 이런 형태를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형태는 꼭 HLB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로봇 관련주들을 제가 가끔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오전에도 자꾸 말씀드렸죠. 제가 이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뭐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오늘 상황은 좋긴 하지만 이 친구들도 예전에 상황을 보면 어떠한 현상이 있었냐면, 자, 애초에 241선을 깬 이후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돌파하고 안착해주고 날아가는 이런 많은 형태들을 치고 있죠. 대표적으로 로보티즈가 가장 완벽한 차트를 갖고 있는데, 자, 이렇게가 됩니다. 자, 241선 기준으로 첫 번째 깼을 때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지만 다시 쭉 밀렸다가 돌파 안착, 240도 안착해주고 최고점 잘 올라가고 있는, 특히 오늘도 상한가를 시현한 이런 모습이 되죠. 자, 물론 모든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긴 않지만 전체적으로 세력들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일봉에서 241선을 이탈했을 때 이때가 바로 주식이 이제 추세가 오고 하향을 타다가 드디어 21선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이 HLB 같은 종목들을 이런 친구들 세력들 얘기하는 거겠죠. 자, 241선 돌파 안착해놓고 다시 찍고 돌아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깨면 손절. 물론 이러한 모든 판단은 월봉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가격에서 나는 중장기적으로 HLB를 1년에서 3년 모아갈 거야, 이러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내가 단기로 또는 나중에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이 주식을 매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봉에서 쫓아가 사는 것보단 21선 지켜주는 자리들을 잘 지켜보는 게 좋고, 맞고 떨어지지 않거나 돌파해주고 241선 안착하면 다시 매수, 그러면 241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돌아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에 있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언제부턴가 옆으로 제가 잘 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절대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선, 즉 장기적인 추세를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건 천만 다행인 거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저번 주에 우선 돌파, 저번 주에 벌써 제가 추세 턴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날 저점이 절대적으로 이 5주선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중기 추세가 깨지는데, 오늘의 저점이 이 5주선 위에서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일봉에서 역시 21선을 완벽히 장악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악해 주는 건 우리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자, 그러면서 241선도 뚫어졌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음봉이 이쁘게 생기거나 241선을 잘 지켜주는 음봉 하나가 떨어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손절, 그리고 깨지 않으면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봉에서 HL생명과학의 5선 완벽히 회복해졌기 때문에 중기 추세 턴이 이루어졌고, 월봉에서는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월을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나노젠의 3대 주주가 넥스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사실 나노젠 관련해서 가장 잘 움직이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넥스사이언스죠. 자, 이렇게 보면 5주선의 가장 강력한, 5개월선의 가장 강력한 변곡점 가격이 있는데, 이 자리는 제가 저항선이 될 거라고 그랬죠. 자, 5개월선의 가격이 24,750원대가 되고 오늘 살짝 뚫어놓은 형태가 되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일부터 이 저항선을 깨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밀리게 되고, 자, 주봉에서는 추세 전환과 턴을 확신시켜주는, 자, 20주선 위에 올라탔죠. 우리가 보통 이 일봉에서도 생명선인 21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주봉도 마찬가지죠. 20주선의 가격이 23,800원대가 되는데 1,000원 정도가 위에 있기 때문에 23,8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예전에 앞에 뚫어져야 될, 제가 매물대를 다 뚫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전월의 이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절대 음봉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뇌동매매는 어디서 걸리냐면, 주식이 막 상승하거나 양봉으로 쫙 떴을 때 여기서 고점에 뇌동매매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떨어지는 종목에 관심이 없고 올라가는 종목에 관심이 갔기 때문에 뇌동매매가 많이 걸리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게 바로 음봉이죠. 음봉에 매수할 줄 아는 게 진짜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날 전월에 이 저점이 음봉에서 떨어졌을 때 전 저점인 변곡점을 지키고 있다면, 이건 오늘 같은 날 이런 자리들을 깨지 않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13%의 수익률을 안겨줬죠. 자, 물론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고,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5일선 같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HLB 제약을 보면 오늘 좀 이슈가 하나 떴는데, 자, 이렇게 연매출이 600억 돌파하고 올해 퀀텀 점프를 기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뉴스나 기사는 참고 정도로 보는 게 좋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이러한 주식들이 뚫어져야 될 자리에 뚫어졌는지가 중요한데, 역시나 아직 20개선 돌파 못하고 있죠. 이때 샀으면 제일 싸게 샀겠네 하는 건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여기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의 추세를 전환해 놓는 과정이 중요한데 주봉에서 보면 오늘 5선을 완벽히 돌파해 줬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앞으로 5주선의 가격인 13,9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 한 중기적인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14,500원대가 됐고 6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21선을 이제 회복해 줬는데 언제부턴가 그래도 부드럽게 옆으로 가고 있죠. 따라서 내가 HLB 제약을 살 거야. 그러면 21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내일 같은 날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깨지 않으면 들어가면 240선까지의 이런 이격을 높이는 과정이 올 거예요. 그래서 240선도 돌파하고 안착해 주면 다시 한번 여기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된 모든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죠. 실질적으로 HLB 생명과학이나 HLB를 오래 들고 계신 분은 잘 알겠지만 엄청나게 오랫동안 우하향했고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비교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로봇 관련도 들고 계신 분들은 어땠을까요? 자, 로보티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이렇지만 예전에는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었죠. 자, 이렇게 옛날에 삼성에서 이제 로봇 TFT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240도 이틀하고 이때가 되니까 로보티즈에 대한 온갖 욕을 다 하고 뭐 회장님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회사가 어떻고 그렇지만 이렇게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HLB 제약도 언제까지만은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주식이라는 게 언제까지만 올라갈 수 있지만 않듯이 또 언제까지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진입을 하고 어디서 매수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은 바로 HLB나 HLB 생명과학이 갖고 있는 주봉의 턴이죠. 추세의 턴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HLB나 HLB 생명과학 5선도 중요해 보이고 HLB 제약에 당연히 5선을 턴했으면 이때부터는 5선을 깨지 않아야 추세가 돌아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듭니다. 세력들도 어디까지나 떨어뜨리지만은 않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당연히 매집이라는 게 주고 돌아 나가야 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주식을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HLB 테라피utics를 보면 역시나 오늘 HLB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죠. 일단 출발 선수가 5개에서 밑에기 때문에 가격은 15,150원이 돼서 아직은 뚫어놓지 못했죠. 요즘은 좀 리스크가 되고 주봉에서는 20선을 깨게 됐으면 사실은 이 친구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중기 추세인 20선을 깬다는 얘기는 추세가 우하향으로 무너지는데 오늘 잘 반등해줘서 20주선인 14,700원 위에 올라가 있죠.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200원 차이고 이러한 추세를 이번 주 화수목금 4거래일간 다 이어가야 되고 일봉에서는 박스권 하단이 13,000원대부터 17,000, 18,0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라 아직은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런 선상에 있습니다. 자, 노처스도 잘 반응해 줬는데 주식이 이제 이날은 크게 이제 급락을 상한가를 맞긴 했는데 결국은 일봉에서의 차트보다 월봉에서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 20개월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깨게 되면 사실 추세 깨져요. 근데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있고 주봉에서 보면 역시나 20선 지켜주고 돌아나갔습니다. 물론 앞에는 좀 매물대 자리가 좀 있죠. 이렇게가 되는데 이 자리를 오늘 잘 뚫어줬어요. 이렇게가 되죠. 자, 이 자리를 뚫어줬고 5주선까지 돌파해주고 나가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고 일봉에서 보면 20선 행복해졌는데 내일 같은 날 20선 못으로 떨어지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41선 기준으로 이걸 깨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일단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자, 이렇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HLB 파워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죠. HLB 파워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20개월 선상을 깨지 않는 자리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늘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일단 5선 회복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부터는 5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하는 게 좋고 일봉에서는 1,500원대에서 1,600원대까지가 매수 타이밍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자리 깨면 바로 매도하고 어느 자리 깨면 매수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야 되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반복해야 됩니다. HLB를 끝까지 들고 갈 거면 내가 3년 이상 모아 갈 거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단기 단타 나노조의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들어가는데 물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탈하지 않아야 될 자리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자리 즉 매수가 있고로 손절가일 때가 제일 좋아요. 내가 매수한 자리를 깨게 되면 난 손절하겠다. 그러면 손실폭이 거의 0.5에서 수수료까지 2% 안쪽이기 때문에 손실 라인이 없게 되죠. 근데 갑자기 내동매매에서 이런 데 높여 들어가게 돼서 전혀 손절을 못하게 되면 이러한 큰 피해가 오게 되기 때문에 주식 그렇게 하면 힘들고 장기적으로 내 포지션이 만약에 나의 매매 포지션이 장기 포지션이다. 장기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매달 꾸준히 모아가는 게 중요하고
내 매매 포지션이 스윙이다. 그러면 2, 3일 지켜보다가 손절 라인 깨면 손절. 난 단타다. 이거 말할 것도 없죠. 내가 단타를 하고 있는데 내 매수가를 깨게 돼서 손절 못하고 그 다음부터 회사 욕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HLB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에 대한 또 포지션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고 일단 HLB를 오래 들고 계셔서 어차피 오랫동안 승부를 보실 분들은 하루하루 올라가든 떨어지든 일희일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단기나 스윙 관점에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오늘같이 급등하는 날보다 하루 이틀 음봉으로 쉬어갈 때, 즉 눌림목에 매수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HLB 그룹주들이 반등해줘서 정말 다행이고요. 이번 주 내내 좀 좋은 소식으로다가 쭉 잘 올라가서 HLB를 많이 가진 주주분들께서 좀 좋은 수익으로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